Are you afraid to die? This time I wasn't scared. 기생충 이후로 6년 만에 복귀한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을 언택트2 상영회로 먼저 관람하고 왔습니다. 세계관 설정이 꽤나 흥미로워서 원작 소설까지 미리 읽어봤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인 2050년대 주인공 미키 반스는 단짝 친구 티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빚을 지게 되고 사채업자 다리우스 블랭크에게 목숨을 위협받자 남아있는 가족도 없기 때문에 얼음행성 니플하임으로 떠나는 개척단에 합류합니다. 조종사로 합류한 티모와는 다르게 미키는 쓸만한 기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꺼리는 직무인 익스펜더블로 합류하는데 익스펜더블은 인간의 기억을 업로드한 채 새로운 몸을 계속 바이오 프린터로 찍어내면서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어 계속 죽는 것을 반복하는 개척단의 최하위 계층입니다. 기업과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개척단을 이끌게 된 사령관 케네스 마셜과 그의 아내 일파 마셜은 미키를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으며 다른 단원들도 그를 알게 모르게 하대했지만 니프라임에 가는 동안 사귄 애인 나샤만이 미키를 인간적으로 대우해줬습니다. 미키는 주기적으로 기억을 업로드하며 우주선 외부를 수리하다가 방사능에 노출되거나 니프라임 대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을 테스트하는 실험체가 되어 총 16번의 죽음을 거쳐 17번째 몸으로 니프라임의 토종 생명체 크리퍼를 생포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구덩이 속으로 추락하고 티모는 미키 17번이 사망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17번은 심각한 부상 없이 살아있었고 자신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크리퍼들이 17번을 구덩이 밖으로 꺼내주자 무사히 기지로 복귀합니다. 숙소로 돌아온 17번은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이미 찍어낸 18번과 마주치는데 자신의 복제인간들을 범죄에 악용했던 사이코패스 앨런 매니코바로 인해 2명 이상의 복제인간이 존재하는 멀티플 현상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17번과 18번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원작 소설이 출판되기도 전에 영화와 판권이 팔렸고 봉준호 감독은 원작의 초고를 읽은 다음 영화로 각색했기 때문에 원작 소설에서 바뀐 부분이 꽤 있지만 세계관 설정 일부만 가져온 별개의 내용이었던 설국열차와는 다르게 원작의 스토리를 나름 충실하게 따라가며 결말은 소설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소설은 약간 애매모호한 결말로 끝난 다음 후속작인 반물질의 블루스로 이어지지만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던 버블 폭탄에 대한 설정이 영화에선 아예 등장하지 않고 크리퍼에 대한 설정도 소설의 후반부와 비슷하지만 다르게 각색된 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중반부까진 소설과 동일한 내용들을 묘사하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며 소설은 계속해서 죽음과 탄생을 반복하는 미키를 테세우스의 배에 비유하다가 7번과 8번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서 생기는 모순을 그렸다면 영화는 미키가 죽는 횟수를 성인기에 접어드는 나이인 17, 18로 늘리면서 자존감이 낮고 어딘가 모자란 구석이 있는 미키가 영화 속 사건들을 겪으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성장 영화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원작 소설이 SF 장르지만 하드한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읽을 수 있었는데 영화는 원작보다 가까운 미래인 2054년으로 각색되었고 우주 개척이나 복제인간에 관한 내용임에도 몇십 년 뒤에 진짜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현실적으로 묘사되며 봉준호 감독 영화들 특유의 기괴하지만 엽기적인 묘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찬한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는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새로웠고 미키 17번이 착하지만 찌질하고 띨띨하면서 영화배우 스티브 부세미 같은 목소리 톤이라면 18번은 더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이나 라이트하우스의 에프라임 윈슬로를 연상시키는 모습이라 같은 배우가 연기했지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비긴 어게인의 댄 멀리건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헐크로 친숙한 마크 러팔로가 본작에서 처음으로 악역을 연기했는데 원작의 마셜은 주인공 입장에선 비호감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나름 자기 역할에 충실한 캐릭터였다면 마크 러팔로가 연기한 마셜은 현실의 독재자들이나 나쁜 정치인들을 뭉뚱그리고 설국열차의 메이슨이나 옥자의 조니 윌콕스처럼 과장해서 표현한 캐릭터 같아서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준호 감독 본인이 부인하긴 했지만 빨간 모자를 쓴 극성 지지자들과 마셜의 어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연상시켰는데 각본이 2021년에 완성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영화 중반부의 특정 장면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을 즐겨본 팬이라면 감독의 전작들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반가울 것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설국열차와 옥자가 많이 연상되었는데 이런 점이 본작의 단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볼 때마다 특유의 엽기적인 분위기와 캐릭터들이 처한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위화감이 주는 매력이 있었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살인의 추억과 기생충이라고 생각하는데 미키 17은 전작들에 비해 오리지널리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봉준호 감독 영화인 듯 아닌 듯 저울질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 중 원작이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면 살인의 추억은 연극 날 보러 와요의 일부 설정만 유지한 채 각색된 부분이 많고 설국열차는 원작 만화의 큰 틀만 가져온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감독 특유의 느낌이 살아있었지만 미키 17은 상대적으로 원작 소설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가기 때문인지 역으로 소설 미키 7의 봉준호식 블랙 유머를 첨가한 것 같았습니다. 소설의 엔딩은 후속작 반물질의 블루스의 가사에 제대로 완결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영화의 엔딩이 상대적으로 더 마음에 들긴 했지만 언론 매체에서 언급된 것처럼 봉준호 감독 영화 최초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게 그의 영화들을 좋아해온 팬의 입장으로서 낯설기도 하고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키 17은
봉준호 감독 영화들 중 최초로 1억 달러가 넘는 제작비가 사용된 SF 블록버스터이면서 감독 특유의 매력을 잃지 않는 수작이긴 하지만 할리우드와 타협을 보지 않았음에도 타협을 본 것 같은 아쉬운 느낌이 들었고 살인의 추억이나 기생충 같은 걸작을 기대하고 본다면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 특유의 블랙 유머와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의 팬이라면 꼭 극장에서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미키 17을 제작하는 동안 CG 애니메이션 차기작 심해어 또한 함께 작업했다고 하는데 2026년 27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생충이 그랬듯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짐작이 가질 않아서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키 17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